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6일 오늘 오후 3시에 황교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긴급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본인이 모두 발언을 했고 또 기자하고 장시간 보면은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오늘 이슈였습니다. 허디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이 다가왔구나. 총선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총선이 다가왔죠. 총선이 5개월여 다가왔으니까 그런 것이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숨이 일관한다고 그러죠. 그 전체를 갖다 관통하는 이야기는 결국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야말로 조원진과 유승민 합칠 수 있겠는가? 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질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뭐 저는 뭐 머릿속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조체가 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숙제들을 안고 있고 네네. 작은 거죠. 네. 보수대 통합이라는 이제 숙제를 자임한 거죠. 내가 네. 뭐 딴감 풀어보겠다. 네네. 근데 이 구구단 수준의 문제들도 지금 잘 못 풀어가지고 네. 조국 사태 이후에 네네. 지금 10월 뭐 항쟁이라고 자기들은 이름 붙였지만 그건 이당과 관계도 없는 네. 저 성난 성난 시민들이 이제 네. 뛰쳐나온 건데 못 참겠다. 예예. 그 이후에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네. 이분이 뭐 표창장 뭐 주고 뭐 주고 네. 지금 당내에 무슨 선거 총선 기획단 네. 구성하고 네. 뭐 하는 데 있어서 참 솜씨가 없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 뭐 드디어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걸 내가 해내겠다고 그러니까 네. 좀 이게 구구단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뭐 하겠다 그러는데 이 복잡한 거 어떻게 해결을 하죠? 전 그런 면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싶어요. 네. 예, 우선 첫 번째는 유권자들, 즉 지지층과의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반응, 반응을 공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파 진영 내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많은 우파의 오른 지지층들, 우파 지지층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지금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렇게 흩어져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반응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지지층들이 나의 그 이른바 응원단들이 예를 들어 공을 오른쪽으로 차라면 오른쪽으로 차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나중 문제죠. 아니 그럼 응원단들이 야 그거 갖다가 이번에 말이야 골 오른쪽으로 차 아니면 뭐 저 스트라이크를 꼬박 그러는데 거기서 삐딱하게 커브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지지층들에게 이른바 공감의 반응, 리스판시비니스라고 그러죠. 광화문 광장의 함성에 대해서 예, 성의를 보였다. 예, 반응했다 하는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미를 굳이 두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뭐 혁신이다, 구조조정이다, 인적 쇄신이다 많은 요구받고 있는데 사실은 손도 제대로 못 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작은 일을 갖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그냥 흔한 일 그냥 왕창 없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역 뭐 영남 무슨 강남 꿀단지 지역에서는 네. 3선 이상 물러나라 아무 뭐 의미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분란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보수 대통합이라는 의미 이 방정식으로 그냥 확 덮어버려서 그렇죠. 할 때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 이게 이제 흔한 블랙홀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2016년 그 당시 이제 8월 9월 되면 그 당시 우병우 건 등등등해서 또 최순실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보면은 전국이 엉키게 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이란 블랙홀을 갖다 딱 내놓는 순간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뭐 하루도 안 가고 뭐 깨진 블랙홀. 근데 그 블랙홀이 근데 문제 더 큰 블랙홀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뭐 그게 없었더라면 그 블랙홀로서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쥐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은 이른바 자유우파의 대통합이라는 이것도 뭐냐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내려놓고 두 가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내 혁신은 혁신대로 하고 이제 통합 논의는 하고 또 밖에 제3지역에다가 빅 텐트를 치고 혁신과 통합이다 이거. 빅 텐트를 치고 혁신과 통합은 결국 우파가 재결합하는 것이 결국 그야말로 새로운 방정식, 큰 방정식으로 큰 방정식이다. 자잘한 것들은 그냥 덮고 가겠다. 덮고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봅니다. 또 이제 굳이 의미를 붙여줘 세 번째 의미를 두자면은 세 번째 의미를 두자면 전선을 갖다가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반문 연대. 그렇습니다. 반문 통합. 반문 통합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 작은 의견 차이들은 버리고 네. 대의를 위해 통합하자라는 그겁니다. 뭐 얘기죠. 예, 맞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이거죠.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거하면은 우리 죽어도 우파 찍는 사람 35에서 40 있습니다. 또 죽어도 좌파 찍는 사람 35에서 40 있습니다. 승부는 뭐냐니까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우리 부동층 말 그대로 그 부동이 아니 불자 붙자가 아닙니다. 뜰 붙자 붙자입니다. 부동 떠서 움직이는 이른바 그 중도층들 그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갖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스윙 보터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난 2년 반 동안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 은원관계, 조그만한 우리의 어떤 개인적 우리 그런 사관 갖고 우리 다툴 때가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 뭉칩시다. 반문전선으로 뭉칩시다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네 가지라면.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사실은 보수 우파의 그 대통합 문제의 필요성들을 많이 제기할 때마다 사실은 가장 목에 가시같이 걸려있는 그런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 보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도 그걸 쓰셨습니다마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소추 과정에서 보수 우파들이 쪼개졌던 그리고 지금은 갈갈이 서너 개로 쪼개져 있는 이런 흐름에 이것을 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놓고 지금 총선까지 가면서 계속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아니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야말로 적전분열은 필패 아니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는 당분간은 덮고 넘어가자. 거기서 황교안 대표도 오늘 보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갖고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더 큰 적을 위해서는 더 큰 적을 꺾기 위해서는 일시 우리가 단 6개월 정도만 휴전하자. 휴전제의 좀 그렇게 네 가지 의미를 해석하고 황 있습니다.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지금 저요? 제가 일문일답도 있고 뭐 황교안 대표요? 아니 우리죠. 황태순. 황태순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예. 발제문 있고 뭐 기자간담회 내용인데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네. 이분이 너무 많은 핵심 키워드를 던졌구만. 자, 저 좌파 문재인의 저항에서 네. 다 모여라. 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견들은 버리고 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휴전하자. 잠시 휴전하자. 그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뭐 너무 길고 한데 네. 어떻게 미리 좀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명확하게 던졌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나는 모든 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빅텐트의 대표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네. 통합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첫 질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메시지 전달에는 또 이번에도 실패한 것 같네. 그렇습니다. 보면 아니 나는 반문연대 이걸 위해서 나의 모든 걸 걸겠다 그러면 끝인데 네. 뭐 자리를 타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나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게 정말 깝깝한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그 부분이 되겠고 제가 광화문 집회를 네. 10월 3일부터 네. 몇 번 나가봤더니 네. 이 우리 황태순 대표가 지적한 박근혜의 탄핵을 대한 휴전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가면 네. 어떤 데는 가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라 이거야. 네. 탄핵 무효니까. 네. 행사 시작하면서 태극기에 경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네.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스펙트럼이 1부터 10까지 막 짜그러져 있는데 네. 진짜 의미 있는 메시지는 던졌는데 네. 이 막 나열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하시는 거 알겠지만 네.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당내 뭐 통합기구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했는데 예, 당내도 통합기구 설치하고 이제 제3지역 빅텐트를 치고 거기서도 한번 함께 논의해 보자. 그 사이에 유승민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얘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조원진, 홍문종과도 직간접적으로 얘기 있었다. 얘기하는데 지금 그 김대중, 김영삼 이 사람들은 예. 이제 뭐 이제 외부 수혈이라는 그 이제 정치 쇼를 뭐 잘 활용해가지고 네. 뭐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의석 뭐 60석, 70석 가지고 있어도 네. 뭐 제야하고 1대1 통합한다, 50대 50 통합한다. 그래서 제야 사람들 그리고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당에 있다가 나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가출 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승민 뭐 집에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뭐 정치력을 다독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 당대당 통합이라는 김영삼, 김대중, 저 노무현 이런 사람이 잘 써먹던 걸 네. 하려면 네. 그 지금 그 광화문 거리에서 싸웠던 투쟁했던 사람들에게 뭐 50대 50 반을 주겠다. 예전에 저 야당도 통합할 때 뭐 대단치 않은 사람들한테 50대 50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요. 그냥 우리의 뭐 외연을 확장한다, 순혈주의를 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런 통 큰 그림을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1월 6일부터 시작해갖고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아마 이 이야기를 갖고 끌고 가려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탄핵에 대한 그 무슨 휴전이라든지 지금 저 친황으로 이름을 바꿔서 네. 뭐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의 이 얘기에 일단 100% 공감하고 설득이 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거다 지금 황교안 대표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일문일답과 그 모두 발언을 다 보더라도 그야말로 참 전형적인 아직은 관료티를 못 벗었다 하는 생각을 갖다 지울 수 없는 게 메시지가 보면은 괜히 난삽하지 않습니까? 난삽하고 이 난삽한 이야기 갖고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면 예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아주 그 우리 마크맨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언론계에서는 아주 그 야당 시절부터 마크맨 해왔던 아주 이제 우리 저 고참 선배님 그 기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옛날 그 무슨 사건 있었을 때 노재봉 사건이던가요? 강경대 이제 강경대. 그때 노재봉 총리가 노태우 대통령 후계자다라고 얘기하고 당시 막 이렇게 됐을 때 YS가 닷새 동안 한 얘기를 딱 한마디밖에 없답니다. 나에겐 보관이 있다. 나에겐 보관이 있다. 그러니까 보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관이 뭔지는 절대 안 밝혀. 그 다음날 기자들이 물어도 나에겐 보관이 있다. 닷새를 나에겐 보관이 있다 하니까 닷새 만에 노태우 대통령이 노재봉 총리를 해임하더라는 겁니다. 강경대 사건 뭐 처리 문제 예. 신념의 정치인 거죠. 바로 신념의 정치입니다. 신념으로 설복할 수 있으면 네. 새의 약함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정치 현장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야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폭정 정치 개판 환경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갖고 하되 그걸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누가 보더라도 저 양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양반이 하는 얘기는 가슴속 그야말로 저 아래 단전부터 끌어오르는 그 열정과 신념의 화신이다 느끼면은 비록 지금 작은 황교안의 목소리지만은 상대방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